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니트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일하지도 않고 또 일할 의지도 없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청년 무직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업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청년이기 때문에 열정과 의지, 늘 도전 정신을 갖고 항상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은 극복, 취업은 정복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잔매거진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직무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요. 인적성 대비 특집으로 그 직무들에 대해서 한간의 소문, 일명 카드라 통신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또 인적성 때문에 바쁘시죠. 최근에 또 이제 G스앗을 보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요.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젊음의 패기를 이때 누려보지 않으면 언제 누려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좀 열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원입니다. 방금 전 박서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참 인적성이랑 면접 시즌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바쁜 친구들 있겠죠. 서류가 많이 돼가지고. 근데 몇몇 친구들은 조금 서류가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조금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원래 관심이 없었던 기업이지만 끝까지 계속 지원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인가, 경력을 많이 쌓을 것인가, 아니면 2016년 상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체크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잡을 것인가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직무직이 백전백승 카드라 통신 특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직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지부터 첫 번째 직무, 어떤 직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많이들 채용을 하고 있는 영업관리 직무입니다. 여러분들 영업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떠한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영업하면은 뭔가 내가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착오를 하시는데 네. 영업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널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업이라고 따로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기업에서는 영업관리, 채널 관리를 뽑는 거라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네,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드라 통신을 알아보는 거고요. 첫 번째 카드라 통신, 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영업관리직은 다른 직무직에 비해 남자를 더 선호한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 부분은 아마 취업 준비한 친구들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정?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여자 친구들 분도 뭐 친구들도 다 지원하면서 그럼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여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없고 다만 이 영업관리직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현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득,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좀 이렇게 넉살 좋은 이미지가 있는가 그리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좀 체력적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자면 딱 봤는데 여자가 좀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여리여리하면 그렇게 보이고 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이면은 솔직히 좀 여자는 남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자도 조금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이고 좀 주도적인 그런 성격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남자도 솔직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투력 강한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맞습니다. 좀 많이 뽑힌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고 한마디 더 붙여주실까요? 네, 뭐 굉장히 영업이라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를 관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사실 남자를 좀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샵 같은 경우에 여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접점에 있어가지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여성분들이 필요한 섬세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좀 더 선호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좀 부분처럼 체력도 좋고 다른 분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된다면 여성분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성향이 맞다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업관리 직무에 관한 카드라 통신 살펴보겠습니다. 영업관리도 공모전이나 창업 동아리 같은 활동이 꼭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직무랑 관련돼 있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면 관련돼 있지 않는 경험이라면 도움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관련돼 있는 경험, 관련돼 있는 동아리 활동, 뭐 인턴들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뭐 그렇게 관련이 안 돼 있다면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박서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좋기는 하지만 경험은 좋죠. 그런데 영업관리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필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모든 기업이 그 영업관리 아니더라도 마케팅이든 경영 지원이든 처음에 신입사원에게는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장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기업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관리는 무조건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편의점에 대한 영업 관리를 한다. 그럼 편의점에서 해보거나 아니면은 나는 좀 외식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빕스나 이런 외식업 그런 데에서 한번 해본다던가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런 업종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쪽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신다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오랫동안 1년 이상 한다면 서류 패스 기회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아 내가 영업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꼭 아르바이트 현장 경험을 해보는 경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전이나 창업 동아리 활동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요구하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영업관리직에 관한 오해와 진실 카드라 통신 살펴봤고요. 다음 직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직무 얘기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기획 직무를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인사 기획이든 아니면 마케팅, 영업 기획이든 모든 직무에는 직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경영 전략 기획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영 기획이라고 하면은 경영 관련 의사 결정의 재료를 만들고요. 때로는 스스로 결정까지 진행하는 핵심적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만들고 미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타 부서와 협업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기획 직무에 관련해서 카드라 통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라 통신입니다. 기획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입상 경력이 필요하다. 사실입니까? 네, 물론 뭐 공모전 입상 경력이 있으면은 좋게 평가는 되겠죠. 네네. 근데 이 공모전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기 위한 좋은 경험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이쪽 가기 위해서 무조건 공모전 할 거야 이런 접근보다는 이 공모전 경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구상한 기획을 해보면서 전략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내가 몸소 배우고 실천을 해보면서 나 이런 도전을 해봤다 하는 접근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나 어떻게든 나 공모전 이거 꼭 해서 상탈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요 오히려 내가 배운다라는 취지보다는 뭔가 스펙 쌓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좀 질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배움에 있어서 도전한다 생각을 하시고 혹시 공모전에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내가 하면서 얻은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전에 박세현 대표 정말 말씀하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자격증 따고 공모전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게 공모전을 위한 공모전, 이력을 위한 공모전이어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의 역할이 없는 거고 그것들을 자소서나 면접 때 많이 녹이지 못해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르바이트가 훨씬 낫거든요. 뭐 심지어 뭐 작은 뭐 커피숍에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뭐 계절별, 시간대별로 매출 고객의 차이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별, 계절별 변수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의견을 냈다. 그런 것들을 잘 에피소드를 만들어가지고 적는 것들이 아무런 목적 없는 경모전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 직무에 관한 두 번째 카드라 통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는 매일 기획서만 쓴다. 예,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잠시 말씀드린 영업 관리 관련 해외 무역, 뭐 해외 영업 관련된 직무들은 정말로 보고서만 써요. 실제로? 보고서를 정말 많이 쓰는데 네. 기획자는 기획서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기획서라는 것은 결국은 결과물인 거죠. 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 것들 그 결과물이 기획서인 건데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방이나 조사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기획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크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워낙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자료와 비전문적인 자료들을 되게 많은 것들을 많이
체크하고 그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예, 그것을 분석, 그다음에 기획서 작성. 예, 가장 분석과 조사를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 직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군요. 네. 그러나 기획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네. 더 많은 것들을 네.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획 직무에 관해서는 참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카드라 통신인데요. 기획 업무는 중노동이다. 기획 업무가 중노동이다. 예, 이거 좀 말하기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 네. 처음에 이쪽 파트로 본인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네. 중노동일 것 같긴 하고. 신입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네. 사실 이 제품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은 어떤 경험을 해봐야 되냐면 현장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몸소 배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위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기획을 하면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기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기획 업무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서 이제 작은 것들부터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것들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두서없이 하다가 이제 또 나는 도대체 이거를 기획을 하는 걸까? 이거부터 시작하다가 현장도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한계는 어디까지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이라는 거는요, 뭔가 좀 안에 있는 내부적인 상황을 잘 알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생각을 해서 새로운 걸 한번 기획을 해볼까? 이런 단계에서 하면 정말 좋은 그림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부딪히는 난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노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기획 직무의 카드라 통신에 이어서 이번에 다음 직무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무의 카드라 통신 살펴볼까요? 네, 바로 VMD 직무입니다. 이 VMD 직무는 디자인 직무의 그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드럭스토어, 그러니까는 롭스나 이런 그런 곳에 가시면은요, 그 안에 보면 이제 DP되어 있는 것들을 예쁘게 꾸며주고 행사나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맡는 파트가 이제 VMD인데요. 이런 외관과 내관을 연출을 하는 것이 바로 VMD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VMD 디자인 직무 굉장히 각광받는 핫한 직무인데 역시나 카드라 통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라 통신입니다. 어떤 전공이든 VMD 직무 다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물론 예. VMD 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전공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죠. 예. 기업에서 잡 디스크립션을 딱 보면요. 그 옆에 이제 디자인 전공자를 뽑는다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그 외에 뭐 공예 디자인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우대하고 이런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딱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딱 이런 친구들만 뽑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전공의 친구들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VMD 하고 싶은데 생각이 든다면 전공을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디자인 네. 전공의 친구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사실 디자인 전공의 친구들은 이런 색채나 여러 가지 컬러 포인트를 잡으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디자인은 또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감각은 어떻게 보면은 천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대학 생활에서 쌓아서 그다음에 시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 VMD 하고 싶으면 이런 전공을 좀 바꿔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커다란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관련 전공자들이 이제 VMD 직무를 좀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라 통신 살펴보겠습니다. VMD는 남자를 선호한다. 뭐 맞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저같이 이렇게 둔한 사람들을 왜 선호하겠습니까? 되게 이렇게 미적 감각이라든지, 섬세한. 그쵸, 공간적, 그 다음에 뭐 트렌드도 되게 많이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종사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 쪽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요. 예,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여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선호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아까 영업 직무 이제 남자들을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직무마다 이제 성별에 따른 특징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VMD 디자인은 아무래도 뽑고 나서 보니 이제 여자들이 많은 경우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무래도 섬세한 쪽을 뽑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를 선호한다는 아닌 것 같고요. 박서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남자를 선호한다. 이게 조금 저는 생각을 다시 뭐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네. 남자 선호하는 부분도 살짝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필드에 솔직히 여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남자가 조금 이런 디자이너 VMD 있으면요.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요. 왜냐면 체력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VMD가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하면서 막 밤을 새는 경우도 많고 며칠 동안 좀 노동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고 또 지방 출장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체력의 한계가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만약 VMD가 있다면은 뽑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유독 없으니까 여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남자가 디자이너면요. 여자보다 더 섬세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예.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디자인 친구들은요, 더 섬세하고 더 디테일한 친구들이 은근히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업이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VMD는 여성들이 더 섬세하고 잘하는 부분이 더 강세가 있기 때문에 또 여자를 선호하긴 하지만, 남자가 또 있다면은 남자를 또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직무 카드라 통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직무에 관련해서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홈쇼핑에서 많이 보이는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머천다이저인 MD입니다. 그래서 MD라는 뜻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살짝 이제 재미로 말씀드렸었는데, 모두 다 한다. 그래서 MD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영업 현장에서부터 뭐 새로운 기획까지 이런 모든 총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MD거든요. 이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친구들도 MD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번 그분들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서 저도 한번 카드라 통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MD가 되기 위해서는 학벌이 높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뭐 학벌 좋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카메라 쪽으로 완전히 오타쿠가 될 정도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학벌이 필수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언어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학벌의 장벽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뭐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두 번째 카드라 통신, MD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획 관련 MD라면 당연히 창의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창의력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기획이잖아요. 이것도 기획이기 때문에 일종의 모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는 큐레이션 역량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창의력과 함께 중요한 능력들을 설명해 주신 거고 박서윤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서 그 정지원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큐레이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 여러분들 진짜 스마트폰 열면요, 진짜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딱 그 적재소에 맞춰서 그 큐레이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MD거든요. 그래서 창의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큐레이션적인 역할도 중요하고 창의력이라는 거는 모든 직무가 다 필요한데 MD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유는 기획 능력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MD는 이제 보면서 불필요한 거나 근데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MD고요. 이 외에도 이런 생산이나 바잉 MD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유관부서와의 그런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네, MD에 관한 카드라 통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뭐 VMD, MD, 기업, 기획 그리고 또 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카드라 통신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적성 검사를 앞두고 그 직무의 특징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끝으로 인적성 검사를 대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를 결정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지금 서울에서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가.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정말 안 맞아서 이런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정주영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성을 대부분 치고 있고요. 은행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은행에는 논술이랑 인적성을 보고 있는데 그 비중이 약간씩 달라요. 기업은행은 어떻고 말씀드린 건 약간 그렇지만 농협은 또 어떻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미리 정보를 좀 파악하셔가지고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두 분 또 직무에 관한 모든 것들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잡매거진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는 이 첨단 시설에 자동화 시설이 갖춰져 있죠. 바로 이 자동화 기기를 생산, 판매 그리고 AS까지 하는 기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업 자동화의 선두주자 한국페스토입니다. 오늘의 강소기업 한국페스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회사 앞에 서 있는 멋진 컨테이너.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해서 어디론가 날아갈 것만 같은데요. 차 안에 뭔가 신기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움직이는 제품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 차량인가요? 이 차량은 익스포테이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이나 장비를 시연하는 홍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익스포테이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고객사나 각종 전시회에서 저희 회사나 저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채용 박람회에 사용되어서 참가자들로부터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제품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이나 직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자연 채광을 잘 살린 서울 한국지사 사업.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로 설계된 이곳은 공장 자동화를 위한 기계와 시스템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1980년 설립 이래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공학 자동화 기술을 최초로 한국에 선보인 한국페스토는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또 고객들의 니드 또한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회사도 보다 좋은 고객에 맞는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위한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죠. 사옥 곳곳에 전시된 회사 제품들은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시연할 수 있는 실제 생산품들이라고 하는데요. 렌틀 시스템 중에 하나 로봇 시스템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이 제품들은 처음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이 제품들이 고객사에 얼마큼 적용 가능하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된 이 디스플레이는 단지 저희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쉽게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사에 좀 더 저희 제품을 쉽게 친숙히 소개하실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합은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입니다. 주사기에 있는 피스톤과 같은 역할인데요. 주사기를 저희가 누르게 되면 피스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압력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페스토는 공합을 활용한 밸브, 드라이브, 모터와 컨트롤러, 센서 등과 같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유럽에서 수차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기술 시장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페스토의 동부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센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센터는 신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마케팅의 목적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고객께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제품이 열심히 구성되고 있는데 뒤에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보고 계신 제품은 3차원 고속 핸들링 로봇인 H겐트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H겐트리는 과거에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일을 더 빠르고 효율성 있고 신뢰성 있도록 구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제품들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제품이 계속 떨어져 나오면 새로운 기술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부분인데요.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부분은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즐거움이 된 부분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회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에 대한 회사의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습 교육이 한창인 듯한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는 공학을 비롯하여 전기, 전자를 포함을 한 자동화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실입니다. 이 교육실에서는 저희 회스토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자동화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고객분들과 그리고 같은 과목에 전문을 하고 계신 학생이나 교사분들도 저희 과정에 참석을 하셔가지고서 이 자동화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 과정이 다른 교육들이랑 틀린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론 과정에서 끝나게 되는데 저희는 이론에서 끝나질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한 실습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실습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회사에 마련된 라이브러리 겸 세미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직원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한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고 있는 건 책? 지금 무슨 회의 하시나요? 경영학과 독서 토론 중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달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네, 업무와 관련된 책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참여자들이 모여서 책을 선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경영경제서적보다 인문학 관련 책들이 더 많이 선정되고 있고요.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긴 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위한 기술이니 인문학이나 철학적 고민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는 특급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회사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공부와 교육인데요. 한국 페스토는 회사 전체 매출의 2% 이상을 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도 깊어지고 있다네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금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력 관련된 내용만 교육을 진행을 하면 직원들이 때로는 흥미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테크라든가 인문학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금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 고지연 차장은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본격적인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육아에 일 그리고 공부까지 너무 바쁘시겠어요. 물론 바쁘죠.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이 다 똑같이 느끼듯이 일하고 아기 보느라 또 힘들지만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느라고 조금 힘들지만 회사가 이렇게 개인의 능력 개발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누가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회사 지원이라면 회사에서 교육 플랜 같은 걸 다 제공해 주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특히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라던가 어떤 시간적인 할애를 다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아마 개인이 성장하면서 그게 같이 회사가 같이 성장한다고 우리 회사 자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원의 비전을 업그레이드 해주기도 하는데요. 전략 마케팅팀의 신무경 팀장은 얼마 전 전액 회사 지원으로 독일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좀 더 넓은 시야로 제 일을 볼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기쁜데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기개발만큼 중요한 게 없죠. 시간이 흐를수록 기계화 부품은 낡아서 구식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와 함께하는 직원들은 성장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 전문가가 많아진다면 회사는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회사의 모습이 참 멋진데요. 그럼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동종업계 최상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성과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복리후생 제도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 회사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직원들의 퇴사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동종업계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런 회사의 근무 환경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한국페스토는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커스터머를 직접 만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우수한 제품과 시스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커스터머 니즈에 맞춰서 연구를 한 뒤에 국내 여러 산업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페스토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과 그리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세일즈 현장 경험에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더욱더 많이 보태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해외 지사에서도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거기에 폭넓은 전공 지식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졌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은 인간 존중의 경험, 그다음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일지, 일할 수 있는 동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창의적인 인재 개발을 위해서 회사는 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게 육성된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의 생산성 향상이랄지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공로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회사. 함께 일하는 직원을 회사의 최고 자산으로 생각하는 회사 한국페스토의 열정적인 현장이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의 강소기업 만나보셨습니다. 잔매거진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우리 아이의 진로지도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